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보험계약법인 임보험편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 간의 청약과 동시에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당연히 요물성 계약이 될 거고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요물성 계약이 될 거고요. 그러나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낙성계약이다라는 거,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이라는 거 꼭 알고 용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인데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답은 1번이겠죠. 요식계약이라는 거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식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약관 같은 게 있지만 하지만 그게 정형화 된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원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식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말했듯이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인데요. 3번에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보험 범죄나 인위적인 사고의 유발과 같은 도덕적 위험이 여기 들어갈 게 내재해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피보험 실손이 쭉 나와서 투기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험 범죄나 사고, 인위적으로 보험 사고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답은 사행 계약성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기를 막는 제도가 사행 계약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용어를 좀 살펴보시다면 최대 선의성 이게 뭐냐면 보험은 사행 계약성이므로 지금 투기화를 막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 사고를 일부러 내면 안 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우연한 사고여야만 한다. 그게 지금 최대 선의성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상임위성이다 라고 하는 건요. 지금 보험자는 상임위입니다.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상인인 거 있죠. 그러므로 상행위성이다 그 얘기고요. 부합계약성이다. 회사는 다수의 일반 개인과 여러 사람과 개인하기 때문에 약관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부합계약성이다 라는 것까지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중 보험계약의 특성이 아닌 것. 보험계약의 특성입니다. 보험계약의 특성. 그래서 사익 조정성이다. 영리성. 한번 영리를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단체성이다. 상대적 임유법성이다. 사회성과 공공성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틀린 점은 3번이겠죠. 상대적 임유법성이 아니겠죠. 왜냐면 상대적 강행법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자, 기업과 계약자, 개인이 있는데 보험자와 개인을 두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개인이 약자겠죠. 그러므로 개인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기업과 개인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평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약자, 개인한테 좀 더 많이 치중을 해준다 그 얘기죠. 다음으로 보험 계약자입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이죠. 계약자와 주된 의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 의무 중요하죠. 보험 약관의 보관의 의무, 보험 계약 시 고지의 의무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시 고지의 의무,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의 의무. 지금 제가 밑줄 안 친 거 당연히 답은 2번이 될 텐데요. 우선 보험 계약자 주된 의무로서 납입,
돈을 내야겠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 나중에 상해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의 의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 시 고지의 의무. 계약 당시에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말을 해놔야 그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꼭 고지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고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의무. 만약에 병이 났으면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개인한테 다 찾아가서 병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발생했다면 그거를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주소 변경 통지 의무. 주소 변경 통지 의무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맨날 일정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고지서나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주소가 변경됐다면 통지 그거를 보험회사한테 다시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 정보 같은 거를 갱신됐다는 걸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도 꼭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를 제외한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 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험 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하는 주체이죠. 맞죠? 계약을 하는 주체죠. 그러므로 자기 명의로 보험자,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 맞겠고요.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자가 너무 많다면 당연히 보험자와 계약을 할 대표자를 지정해야겠죠.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계약 당사자이다. 당연히죠.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주체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4번이 틀렸겠죠. 왜냐하면 행위 무능력자는 판단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겁니다. 판단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과 또는 후견인이 있더라도 함께 작성했을 때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답이 4번이 되는 거겠죠. 네, 다음으로 7번을 보실 텐데요.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보험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피보험자니까, 피를 흘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다쳐야지만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즉 그 사람이 생사, 장애를 입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맞겠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 자신이 되거나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맞죠? 제가 제 몸에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제 몸을 상해를 당했을 때, 혹은 제3자, 저 이외의 사람이 제3자인 거죠. 저 이외의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의 계약을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당사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전 문제에 봤을 때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요,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보험자와 계약자겠죠.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당사자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라고 말하지만 피보험자가 바로 당사자가 될 수는 없겠죠. 우선 보험자와 계약자라고 말을 하고 계약자가 다시 피보험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자기가 자신의 보험 계약을 한 거라면
자기 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타인의 보험을 들었다면 이거는 타인 생명보험. 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 수익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 수익자입니다. 보험 수익금을 탔을 때 받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맞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며 보험 계약자가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며 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할 청구권을 당연히 보험금 청구 권리가 있겠죠. 그게 보험 수익자니까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와 다른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라고 아까 전번 문제에 말씀드렸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피보험자라고 했을 때 제가 다쳤을 때 만약에 그 보험금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누가 받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변경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9번 문제는 보험 수익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고 그 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보험 수익자, 보험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망했다는 경우인데 그러면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맞죠? 다시 지정해야겠죠. 그랬을 때 피보험자가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해지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지금 죽은 사람이겠죠. 피보험자니까 사망보험에서 그래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교재 283페이지에 보면은 표로 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챙겨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 중 보험 계약의 요소입니다. 보험 계약의 요소. 답은 네. 3번인데요. 보험 대상자와 보험 목적물, 보험 사고,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보험 기관과 보험료,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일부러 한 번 더 적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 1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 계약의 성립과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험 계약의 성립과 철회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보험자가 계약을 거절할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예정 이율의 3%를 연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더하여 돌려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1번이 틀리긴 했는데 보셔야 될 게 여기서 3%가 아니라 1%입니다. 이거 숫자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예정 이율이 1%입니다. 1%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넘어갈 텐데요. 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한마디로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정말 정당한 계약인가 확인해보고 나서 30일 이내에 계약을 할지 거절할지 통보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을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는 15일입니다. 15일 내에 아주 중요하겠죠. 저 숫자. 그리고 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입니다. 근데 아마 보험이라는 게 보험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거의 많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약 날로부터 15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가 많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날부터 15일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초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초일, 당일은 그 날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친다 그 얘기입니다. 초일은 생략한다는 게 그 날짜, 계약날. 계약날을 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용어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날부터 개시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최초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지급된부터 개시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보험료를 내야지만 보험이 정말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승낙을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해태할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아까 말했을 때 30일 이내에 다시 보험사가 할지 안 할지 다시 조정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해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해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원래는 보험회사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발송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승낙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겠는데요.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생길 때에는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고지 의무 위반 등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 같은 거는 보험을 아예 해약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험회사가 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유가 있다면 보험자는 한마디로 보험회사는 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면 보험사는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면 그냥 과실이 아니라 실수로 그냥 선의에 의해서 만약에 진짜 사고가 났다면 그것까지는 보험회사가 한마디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보험 승낙은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체 검사 받은 날부터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 검사를 해라는 게 고지 의무를 하라 그 얘기랑 똑같이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고지 의무 위반을 한다면 그거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13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계약의 무효란 무효 아예 없앤다는 겁니다. 보험 계약이 원래부터 없었다 그렇게 치는 건데요. 무효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 한마디로 맨 처음 아예 이 계약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의 교부 여부는 보험 계약의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보험 증서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계약했다는 걸 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아주 중요하고 계속 나옵니다.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청약 시뿐만 아니라 부활 시에도 이행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보험 계약이 1년 뭐 일주일 2주 막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거의 막 연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 연 사이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신체상에 계약 재갱신할 때 자기 신체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취소란 이게 쭉 나왔을 때 취소 사유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틀렸죠. 취소 사유 시점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취소 사유 시점부터 되는 게 아니라 취소는 법률상 효력이 계약 시점이 소급돼서 없어진다, 적용된다. 한마디로 계약 시점에서 그때부터 소급돼서 적용돼서 없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의 무효랑 비슷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취소라는 거는 소급 적용돼서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이제 가로놓기인데요.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안 날부터 한마디로 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사실 제대로 말을 안 해서 보험회사가 그걸 알았다면 몇 개월 1개월 이상 지났거나 1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이게 무효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숨겼지만 3년 동안 발병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안 말해도 됐던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1개월 이상이라는 거와 3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만약에 직업에 관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약했다면 전부 해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직업에 관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소방관을 얘기했듯이 만약에 소방관이라면 화상을 입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들겠죠. 그런데 자기의 직업을 속이고 많이 가입한다면 왜냐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쳤을 때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면 초과 청약한 만큼을 전부 해지한다 말은 틀립니다. 우선 전부 해지한다는 건 아니고 거기 초과 청약한 부분만큼만 해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이 지금 직업에 관한 걸 위반했을 때 만약에 그 직업군이 그 보험을 들지 못하는 직업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부 해지하겠지만 가능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액수만큼 정해놓고 가입을 하라고 했지만 그거를 초과돼서 가입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초과 부분만 당연히 해지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16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자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 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1번이 틀렸죠. 지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가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그때 성립 교부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쭉 보셨을 때 보험기간 중 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면 직업군이 바뀌거나 하면 당연히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거겠죠.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을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 1개월이라는 거 아까 1개월과 3개월 있었죠? 1개월과 3년 있었죠? 그거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1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계약제가 제2회 이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해지 실효된 경우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지금 보험계약자가 납부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자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부활 청구로서 보험자가 약정이자를 첨부한 연체 보험료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나도록 30일이 지나도록 승낙 그 30일 동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나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다시 승낙할 거다, 취소할 거다, 이제 없는 걸로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이 없다면 당연히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회와 30일이라는 숫자, 계속 아까부터 숫자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계속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9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계약 부활의 경우 부활 청약자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활 청약을 하는 경우 심사 과정이 생략된다면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모두 부활 승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보험회사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어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답은 역선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챕터인 우체국 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